또 천안은 또 눈이 와가지고 뭐 일찍 나와가지고 눈이 너무 자주 옵니다. 그죠? 군대 생활하는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눈 징그럽게 와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즘 들어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38페이지까지 했고요. 그죠? 39페이지 거기 할 차례인데 그 39페이지는 그 납세금 성립 확정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총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3, 4월 파트 때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하면 조금 약간 내용이 개념 좀 쓴 다음에 하는 게 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걔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험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는데 최근에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나오는 게 맨날 똑같아요. 똑같은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거기 막 우리 교재는 간단하게 써놨는데 왜냐면 물어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 번만 탁 하면 돼요. 잠깐 한 1분 정도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무리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지금 강의를 하면 나중에 중요한 줄 알고 또 이걸 공부를 하거든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왜? 그렇게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죠? 4장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구제제도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은 그냥 실험만 났는데 얘들 처음에 어쩌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어쩌다가 나오는 애들을 다 일일이 공부하면 머리 지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공부하면 시험에 떨어져요. 근데 말씀드렸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총론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1장 취득세, 지방세 파트에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 문제 이상 작년에 세 문제 나왔고 재작년에 네 문제 나왔고 그 전에 계속 세 문제 가까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기본으로 무조건 세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 10개 맞으려면 얘를 안 하면 10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죠? 취득세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장 취득세.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우는 취득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겠습니다. 흐름은 이렇다 했죠? 예를 들면 부동산 등을 얘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그죠? 취득하면. 그럼 이때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물건을 보한 자, 취득한 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얘가 세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 계산해야 되죠? 자, 어떻게 계산해요?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내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를 하겠어요? 보통징수를 하겠어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기본이 60일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60일 이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안 했다. 그럼 무엇이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죠. 가산세. 이거 했었죠? 시우세. 뭐라고요? 시우. 그죠? 시우. 헷갈리지 말고. 신고납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들이 애기 오줌 누울 때 뭐라 그래? 시. 그러죠? 그럼 그럼 뭐가 나와? 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가 나오잖아. 그죠? 신고납부는 가산세. 이렇게 정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본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때 네 가지 과세 요건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세금 부과 요건 네 가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인데 저기 부동산 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자는 뭘 얘기해요?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재산세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재산세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어요? 부동산 등을 재산세는 뭘 했을 때? 보유했을 때, 그죠? 그리고 과표, 세율, 그리고 징수 방법은 재산세는 뭐다? 보통 징수, 그러겠죠. 그럼 날짜 나오고 그때까지 안 내면 무엇이 부과된다? 가산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틀은 항상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부과징수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럼 교재 54페이지를 보시면 1장의 취득세 1번에 1번 개요 나오는데 개요는 됐고요. 그 2번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1번에 취득세란 어딘지 찾았죠?
안 차시는 빨리 찾으세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대요. 이 강의를 할 때 어른들이니까 자 거기 2번에 1번 그렇게 하면 금방 찾을 것 같지만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 맨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러면 헤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주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데 막 찾고 그러다는 거죠. 자, 그 1번은 개요고 2번은 특징이고 양가로 1번이죠? 그죠? 네. 자, 그럼 취득세란 법에 열거하는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이 말은 취득세는 법에 열거하는 부동산 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거나 다 산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것만 세금을 내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대상 그러는 거죠. 그거를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해요.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특광도에서. 자, 우리가 취득세는 무슨 세라고? 지방세 중에 특광도세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특광도세니까 어디서 부과해요? 특광도에서. 근데 어디에 있는 특광도? 물건의 소재지. 왜 그런다 했어요?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는 어디?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특광도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뭐다? 도세이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는 특광도세라고 했는데 걔는 뭐래요? 그 중에서 취득세는 뭐다? 도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틀린 거냐? 이 말하고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얘가 특강도세라 하는데 법에서는 도세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자, 우리나라가 행정구역이 뭐가 기본인가? 특별시가 기본인가? 광역시가 기본인가요? 아니면 도가 기본입니까? 팔도가 기본이죠. 그러니까 대표해서 그냥 도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무슨 세겠어요? 당연히 특별시세고 광역시는 광역시세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표해서 지방세 중 뭐다? 도세이다 그런 거니까 이 말 나왔다고 해서 얘 특광도세인데 도세니까 틀렸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냥 뭐 대표해서 뭐 도세 이것도 맞는 얘기다. 그럼 나중에 재산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재산세는 시, 군, 구세라고 그러잖아요. 시군, 그죠? 근데 재산세가 뭐라고 나와?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 군세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도를 기본으로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대표해서 말하는 게요. 도 밑에 뭐가 있어? 시군이 있죠. 그러니까 시군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무슨 세겠어요? 재산세는 구세겠죠. 구세. 그죠? 그럼 같은 말이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별건 아닌데 하나 삐끗 잘못 오해하면 이걸 틀렸다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그 문제 하나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 걔 때문에 그 문제 하나를 틀려버리는 거죠.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도 실수하면 틀리는 거죠. 이런 것들 잘못 이해해가지고 틀려버리는 문제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고 2번은 볼 거 없습니다. 뭐 거래세고 유통세고 행위세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안 물어봐요. 자, 3번 마찬가지 이거는 나중에 납세임 성립 확정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읽지 마시고 4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을 과표. 자, 우리 과표 배웠죠?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한다? 그죠? 가격, 그죠? 그러면 금액이 아닌 거로 표시되면 뭐라고 했어요? 종양세, 그랬죠? 취득세는 무슨 세다? 종가세다. 그러니까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조세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그리고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차등 비례세율. 우리가 비례세율하고 뭐 배웠어요? 누진세율 배웠죠? 자, 누진세율은 뭐다?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면 누진 그러고 항상 일정하면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럽니다. 어떤 분이 예리하게 또 예리한 건 아니죠? 거기 비례세율인데 앞에 뭐라고 붙어있어요? 차등이라고 붙어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선생님 이건 비례세율인데 왜 차등이라고 돼있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거 시험에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하려다가 또 진지하게 물어보시길래 여러분도 혹시 그럴까봐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비례세율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 처음이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누진세율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누진세율 앞에 뭐가 붙는다 했어요?
초과 누진세, 전체를 누진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된 것만.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자, 취득세가요, 만약에 여러분 상가 건물 하나 매매를 샀어. 일반 상가 건물을. 그러면서 취득세가 4%예요. 그죠? 근데 나이트클럽을 샀어. 나이트클럽 뭔지 아시죠? 근데 지금 나이트클럽 얘기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죠? 왜? 본인이 몸이 아는 거야. 나는 나이트 들어가라 해도 못 들어간다. 왜? 들어가서 놀으라 해도 기운 없어 못 놀아.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만약에 나이트에서 저희가 되면 나이트클럽 하는 순간 몸이 움찔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 그죠? 아는 거예요. 우린 나이트는 안 돼. 그거 힘들어. 왜? 가서 춤을 추라고도 못 추죠?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나이트클럽은 고급 오락장입니다. 그러면 그걸 취득하면 취득세가 사치성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12%로 과세가 되네요. 자, 그럼 세율이 높아졌죠? 그죠? 그럼 얘는 누진 세율이 아니다? 아니에요. 왜 누진이 아니에요? 누진은 무엇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높아지는 거죠. 근데 얘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과세 대상. 그러니까 무엇을 취득했느냐죠. 그죠? 일반 건축물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뭐 사치성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뭐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차등을 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진이 아닌 거죠. 누진은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이에요. 얘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을 취득했느냐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둔다. 그리고 비례세율이죠. 그러면 보세요. 별장이 아니 나이트클럽이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 있을 수 있죠. 그럼 세율은 다 몇 프로다? 12%죠. 그죠? 얘도 12%, 얘도 10%. 그죠? 왜? 차등을 두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니까 뭐,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뭐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한다? 차등 비례세율.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 그러면 얘는 차등 비례세율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개념만 비례세율이다. 그리고 보통세다. 보통세죠. 얘는 목적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취득자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 물건에 대해서 물건별로 과세하는 뭐다? 물세이다.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다 물세 성격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세금을 다 어디다 낸다 했어요? 그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특광도나 시군구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중요해요. 자, 5번은 취득세는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인, 그 다음 보세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알았어요? 경우라도. 그 다음에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면 취득으로 보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자, 지문을 읽어보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 말은 내가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뭘 하면 그 부동산을 내가 실질적으로 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럼 당연히 누구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등기 등록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있다는 얘기죠. 지문이 그렇잖아요. 네 앞으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너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전제 조건은 뭐라는 거야? 누구는 당연히 있고 등기 등록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고, 그리고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네가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너도 법적으로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등기를 받는 사람이나 등기를 안 했어도 실질적 권리를 가진 사람 둘 다 법적으로는 납세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상 취득자죠.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죠? 근데 등기를 내 앞으로 하면 사실상 취득자도 저고 공부상 명의자도 저니까 둘이 일치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제가 샀는데 등기를 제 친구 앞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 명의신탁이라고.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몰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질적 취득자는 저죠. 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죠? 근데 명의는 누가 앞으로 해? 제 친구 앞으로. 자, 이때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낼까요? 납세 의무자는 저예요? 제 친구예요? 친구예요. 왜? 걔가 등기 받잖아. 설마 제가 가가지고 그 세금 내러 가서 원주시에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거 내가 산 건데 내가 사정이 생겨서 내 친구 앞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몰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등기 받는 제 친구는 당연히 납세 의무 있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납세 의무 있다는 얘기지. 왜? 제가 누구예요? 실질적 취득자. 그러면 나하고 친구하고 둘이 동시에 세금을 내느냐? 그렇진 않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명의신탁이 걸리게 되면, 그럼 제가 실제 권리자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법적 조문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다가 둘이 동시에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실무적으로는 누가 내? 등기 받는 사람 되면 끝나는 거지. 이게 왜 내가 자백하지 않나는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규정이 있어야 나중에 저한테도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법 규정이 그렇다. 내용은 설명 복잡한데 간단하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있다. 그죠? 입시 되는 거고요. 오른쪽 6번은 취득세는 공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뭐 해야 된다? 사실상 현황. 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조세는 기본이 뭐다? 사실관계가 우선이다. 뭐 그런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양도세 할 때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점포로 쓰다가 팔아요. 점포로 쓰다가. 그럼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건축물 대장은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뭘로 쓰고 있어? 점포로. 그러면 공보상 용도와 뭐가 달라요? 사실상 용도가 다르죠? 그럼 국세청에서는 뭘 가지고 판단해? 사실상 용도. 그럼 점포니까 주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가 나오면 뭐가 우선이다? 사실이 우선이다 라고 그러시면 된다. 7번은 뭐 신분납부하는 조세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면세점 제도 있다 그랬죠? 면세점 그랬고 9번은 먹는과세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먹는과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게 중요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지 말라고 앞으로 이거 가지고 질문하지 말라고 미리 설명하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왠지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얘들 응이 그러면 약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너 처음에 볼 때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단어가 좀 이상한데 그죠? 이 그러니까 있어 보여. 별거 없어요. 처음에 안 나와. 근데 설명하고 계세요. 나중에 질문하지 말라고. 자, 취득세는 과세. 이 등이 뭐냐면 능력에 따라 그 뜻이에요. 자, 내가 1억 원짜리 토지를 샀어. 그럼 취득세가 나오죠. 왜요? 네가 1억 원짜리 땅을 살 정도면 돈이 있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살 정도면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도 그만큼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 능력에 따라. 근데 제가 별장을 샀습니다. 별장. 자, 별장을 사면 별장을 일반인들이 잘 안 사죠. 그러니까 별장을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낼 능력도 더 많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라. 그래서 뭐가 돼?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12%. 그러니까 취득세는 뜻이 뭐라는 거예요? 그 취득한 물건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을 낼 능력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 능력에 따라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출제위원이 다음 중 취득세는 특징을 보래. 과세다. 땡 틀렸다. 이렇게 내질 않습니다. 그런 출제인이 그 문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라이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익은 뭐냐면 나온 김에 재산세는 응익과세 그래요. 이익이 뭐예요? 수익 그런 뜻이에요.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면 그게 세를 주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임대수익 같은 게.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응익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건 뭐다? 처음에는 안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읽다 보면 특이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 꼭 있어요. 하나학원에 몇 명씩. 지금 미리 얘기하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겁먹지 마시고 질문을 하러 오셔야 돼요. 근데 얘는 물어보지 말라는 거지. 그죠? 너무 심도 있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있어요. 개 중에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있어요. 너무 열심히. 그 너무 열심히가 막 쓸데없는 걸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너무 깊이가. 이건 생각이 많으면 이 시험은 떨어져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너무 많이 굴려도 안 되고 적게 굴려도 안 되고 적당히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적당히를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앞에 선생님들이 그 적당히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야. 따라와야 돼. 자기 생각이 많아지면 시험은 떨어져요. 그 학원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신데 질문을 진짜 살벌하게 하세요. 빼좋으세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이 처음과 별 관계 없는 거고 너무 깊이 공부를 해서 제가 올 때마다 근데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아니시니까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왔는데 또 와서 질문하는 거. 끝나면 따라왔어요. 내가 나왔는데 뒤에 따라왔다 앉으니까 뒤에 교수님 그래. 깜짝 놀랐어요. 따라왔어. 그러더니 또 질문하는데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상한 질문 하시길래 제가 딱 보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래서 그런 것 같대. 근데 말 들어보니까 틀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설명했더니 제가 말한 얘기를 안 들어요. 계속 자기 말이 없대. 쉬는 시간이잖아요. 15분 동안 얘기했어요. 10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말이 안 끝나서 하다 보니까 15분이 됐어.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험은 이렇게 공부 안 되시니까 제 말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나더라 그래요.
교수님, 그래서 순간, 그러면 앞으로 저한테 질문하러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세법은 저한테 질문하러 오지 마시라고. 내가 보니까 저한테 질문해도 제 말 안 듣고 본인 생각 깊은 거니까 쪼소리 얘기하면 입만 아프고 감정 상하니까 질문하지 마시라고. 난 앞으로 질문하러 오면 대답 안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올 때 제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수긍하겠다 그러면 와도 안 그러면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서 들어왔어. 승질나가지고. 막 강의하면서 짜증나는 거 막 그냥 쳐다보니까 아줌마. 제가 사람인지라 그죠?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질문 안 와요. 그 다음 주부터. 알고 봤더니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과목 6과목 선생님을 다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막 다 돌아버리라고. 근데 제가 총대를 맨 거지. 제가 막 열받아가 못 참고 이제 제가 먼저 훅 질러가지고 나와보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선생님도 눈치 보고 말도 못 했는데 제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는 건 나 혼자 지금 총대 맨 거잖아요? 근데 막 진짜 그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진짜 이 공부는요 너무 깊이 갈 필요 없어요. 학문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는 자격증 시험이라고 몇 번 얘기해요. 자격증 시험은요 내용 몰라도 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뭔지 몰라. 그럼 답은 맞출 수 있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걔가 그런지를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합격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학문을 하시면 돼. 그때 가서. 지금은 절대 학문하지 마시고. 그죠? 자, 그러니까 9번, 그 나중에, 그렇고, 자, 2번에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따로 시험에 단독으로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간에 섞여 나오니까 이는 따로 외우진 않아도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일단, 과세 대상에 무조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 제목이 뭐라겠죠? 부동산 세법.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걸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들어가? 부동산은 공통상이죠. 모든 과세 대상에 공통상, 토지, 건축물은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차피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어권과 어업권이라고 했어요. 광어권, 어업권. 뭐 그런 거죠. 광산 채굴 권리. 그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바다에서 뭐 가두리 양식장이나 기타 하려면 허가를 받고, 그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요때 이제 그걸 광어권, 어업권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취득을 하게 되면 뭘 내라? 취득세를 내야 되고. 세 번째가 임목이라는 게 됐죠. 임목.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이에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 과세 대상 이렇게 딱 보면 14개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14개만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이건 대표에서 대표자만 나온 거고 그 뒤에 들어가면 겁나 많습니다. 막 토지, 건축물 안에 보면 이것저것 말씀드렸죠. 뭐 엘리베이터 그러면 취득세 안 내.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뭐 건축물에 설치하면 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취득세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냥 마당에 사서 애들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거기서만 그러면 안 내도 돼. 근데 건물에 여기다 설치 딱 하는 순간 뭐예요? 엘리베이터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내란 얘기죠.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마당에다 갖다 놓으려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뭐 하려고 사? 설치하려고 사는 거지. 결국 내란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여러 가지 얘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좀 이따 취득의 형태할 때 자주 나온 얘기니까 기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14가지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걸 따로 외우지 마시라는 거죠. 외워서 중요할 것 같으면 외워라. 옛날에는 나왔어요. 과거에는 시험에 단순하게 나오니까 오래전에는 막 이런 것도 물어봤었어요. 하긴 뭐 1회, 2회, 2회, 3회 때는 시험 문제 아주 쉬웠어요. 다음 중 취득세율 오른 걸 고르시오. 1번 1%, 2번 2%, 3번 3% 이렇게 나왔었어요. 처음 1, 2, 3, 2때는, 3회 때는. 그럼 지금 다 부족할 것 같지? 지금 생각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15%, 20% 했어요. 왜? 문제를 못 읽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가 한문이요. 문제가 전체가 다 한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재도 전체가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읽고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해석이 안 돼. 그쵸,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문으로 나왔어. 처음에 초창기 때. 교재도 전부 다 전체가 다 한문이에요. 학원을 왜 다녀? 토달러 다녀, 토달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빨리빨리 얘기하면 안 돼. 왜? 지금 다뤄야 되잖아. 이게 뭔지, 과세,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과세 대상 이렇게 하면 막 열받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지금. 영어 해석하듯이.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그래서 시험이 조금, 왜냐면 한문을, 어찌 그냥 대충 알지, 막 확실하게 우리 쓰진 않으니 잘 모르죠. 근데 전체 내용이 다 한문이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 시험 문제도 한문으로 나왔어요.
시험 문제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문제는 쉬워요. 다음 중 취득세 표준세율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을 못 읽어. 얘가 취득세인지 재산세인지 이게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죠. 답은 2번이야. 2%. 근데 못 골라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좀 그랬죠. 지금은 해석은 되는데 한글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더 짜증나는 거야. 왜? 한글인데 해석이 안 돼. 그때는 한문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문이니까 이게 뭐 핑계거리도 있으면 지금은 한문도 아니고 한글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사실이 참. 그래서 이렇게 14개 있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사항은 우리 교재에 박스에 있죠. 그것만 보시고 그냥 이거 보시고 밑에 거 읽지 마세요. 뭐 토지 설명 쭉 돼 있죠. 그런 거 쓸데없이 읽을 필요 없어요. 안 읽어도 이 문제를 맞춰. 자,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59페이지까지 가 있는 거죠. 59페이지까지. 그죠? 자, 그럼 이제 3번에 취득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의 개념. 자, 얘는 뭐냐면요. 자, 얘네들을 뭘 하면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매매죠. 근데 만약에 취득세 취득은 매매만 취득으로 본다라고 돼 있으면 그때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 부과하기 별로 없죠. 그럼 만약에 내가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매매가 아니니까 취득세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이런 경우는 뭘로? 취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쭉 늘어놓은 게 그 취득의 구분입니다. 이거는 내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59페이지 3번에 취득의 개념 1번 취득의 범위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59페이지. 자, 취득이라 하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소, 공유, 수용,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원시 취득. 얘가 뭐예요? 어떻게 취득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취득한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뭐예요? 어떻게 취득? 승계가 뭐예요? 그쵸? 내가 처음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부터 넘겨받아 취득한다. 전 소유자가 있는 거죠. 승계 취득. 그리고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취득세. 그런 얘기죠. 이걸 취득으로 본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뒷장 박스죠. 그렇죠? 2번에 취득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설명하는데 박스에 있는 걸 그냥 제가 설명할 거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설명해 놓은 거. 그것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읽어도 이 문제에 관련된 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설명을 듣고 얘가 그런 얘기구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쓸데없이 밑에 막 출처가면서 61페이지 막 쭉 읽고 그러지 마시고. 자, 보세요. 취득은 크게는 두 개로 난다는 거죠. 하나는 사실상 취득이 있고 또는 뭐겠다? 간주 취득 그래요. 간주 그러기도 하고 어디는 의제 그러기도 그래요. 의제 취득. 근데 간주나 의제나 같은 말이에요. 뭐뭐로 본다 그런 얘기죠. 뭐뭐로 본다. 그죠? 간주. 발음 똑바로 어떤 사람은 이걸 반주로 알아들어. 반주. 그 반주. 그죠? 반주가 뭔지 알죠? 그거 아니고 간주. 자, 보세요. 보통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둘 중에 취득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취득해? 사실상 취득이지. 당연히 내가 물건을 진짜 취득하는 거지. 근데 얘는 뭐예요? 취득을 실제로 안 했는데도 뭐 한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예요? 내가 물건 실제 사지도 않았는데도 뭘 내라는 거? 취득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가겠다. 말씀드렸죠? 우리 세법은 항상 올림픽 정신이라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걷고 많이 걷고.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은 다시 승계 취득과 뭘로 나눈다? 원시 취득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승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넘겨받는다. 그럼 여러분이 보통 승계 취득을 보통 많이 하죠. 우리가요. 갑의 아파트를 내가 취득해. 승계로. 그냥 공짜로 뭐 주고. 돈 주고 취득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 유상승계 그러고. 또 뭐 또 있어요? 공짜로 취득하는 무상도 있다 그런 얘기지. 보통 우리가 이걸 많이 하죠. 유상승계. 그러니까 유상은 뭐예요? 대가가 있다. 그리고 보통 돈이죠. 근데 여기서 돈은 꼭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상은 돈도 될 수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주고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 유상 그래요. 여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매, 교환,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현물 출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 취득 이런 게 있어요. 자, 매매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겠죠. 갑이 아파트를 을한테 팔아.
그죠? 그럼 얘가 산 거죠? 뭘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죠, 돈 주고. 그죠? 돈 주고. 금전. 이런 거 했죠? 자, 그러면 둘이 계약서 쓰죠? 무슨 계약서 쓴다 그랬어요? 둘이 무슨 계약서 써? 매매 계약서. 이게 매매. 있어 보이게 매매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사고 판 거지. 둘이 사고 판 거지. 그죠? 한쪽은 샀고, 한쪽은 팔았대.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취득한 거예요? 을이 취득했죠, 을이. 얘는 뭐 했어요? 팔았죠? 얘는 뭐 했다고 그래? 양도했다고 그래, 양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한쪽에 돈 주고 샀으니까 다른 쪽은 돈 받고 파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매매는 뭐다? 취득이다 그랬죠? 유상승계 취득 맞죠? 자, 얘한테 넘겨받아 취득했으니까 승계 취득이고, 그리고 그냥 넘겨받지 않고 돈 주고 넘겨받은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양도세 가면요, 이걸 배워요. 다음 중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게 나와요. 그럼 그때도 얘가 나와요. 왜 여기선 취득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나중에 양도세가 또 얘는 양도로 볼까요? 왜 그러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한쪽에서 샀으니까 취득한 거고 다른 쪽은 양도했겠지. 그럼 양도세 가면 둘 중에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갑. 그거 왜 별거 없어요. 얘는 갑. 왜냐면 양도 뜻이 뭐냐면 유상으로 이전하는 걸 양도라고 그래. 내가 넘겨주는데 그냥 넘겨주면 안 되고 뭔가를 받고 넘겨주는 걸 뭐라 그래? 양도 그래요. 그럼 얘는 지금 넘겨줬잖아. 그냥 넘겨준 거 아니죠? 돈 받고 넘겨줬잖아. 그럼 뭐요? 얘는 유상으로 양도한 거죠. 양도. 얘는 뭐고? 취득.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있죠. 물물 교환 같은 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갑의 아파트와 을의 토지를 서로 바꾼다. 이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 교환 그럽니다. 그럼 교환은 동시이행이잖아요. 내 거 주고 동시에 상대방 걸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취득과 동시에 뭐가 돼?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얘 보세요. 을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얘한테 뭐 했어? 양도한 거죠. 그죠? 얘는 뭐 한 거예요? 아파트를 양도, 그 대가로 을로부터 토지를 뭐 했어?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환은 양 당사자 둘 다 뭐에 해당이 된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교환이란 말도 양도세가 또 나오겠죠. 그죠? 다음 주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이렇게 나오겠지. 왜요? 둘 다 양도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도 뭐라고 했어요? 출자. 출자가 뭐예요? 돈을 댄다, 자본금을 댄다는 얘기죠. 근데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얘가 여기다가 출자를 하는, 갑이 출자를 하는 거죠. 출자를 하는데 보통 출자는 뭘로 해요? 금전으로 많이 하죠. 돈으로. 근데 얘는 뭘로 했다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했다. 현물이 뭐예요? 보통 물건으로 부동산 같은 걸 하는 거죠. A법인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라는 거예요? 사무실 쓰지 마라. 내가 원주역 앞에 사무실 근사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니네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가고 대신 나한테 뭘 줘? 해당 그만큼 지분을 달라. 즉 주식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걸 현물 출자라고 그래요. 자, 그럼 A법인과 갑 중 누가 취득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묵비권 행사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시험 보러 갔는데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문제 잘못해서 정답이 없어. 아니면 1, 2, 3, 4, 5번이 전부 다 정답일 수도 있어요. 자,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보러 갔는데 1, 2, 3, 4, 5번이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번 만들어? 아니면 빈칸 남겨놔? 어떻게 해야 돼? 자, 답이 그러면 5개예요. 5개가 다 정답이에요. 그럼 답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만 써야 돼요. 무조건 하나만. 무슨 말 이해가시죠? 5개가 다 정답이야. 그럼 5개를 다 칠해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래도 무조건 5개 중에 하나는 색을 칠해야 됩니다. 만약에 답이 없어요. 걔가 맞았어. 본인 얘기가 맞아. 근데 색을 안 칠하면 틀린 거예요. 그럼 절대 구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무조건 뭐예요? 하나만 써야 돼요. 답이 5개여도 하나 쓰고 2개여도 하나만 쓰고 답이 없어도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 쓰거나 답을 안 써버리면 어떤 경우도 구제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100% 딱 틀린 걸 끝나는 거예요. 왜? 기계로 채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해요. 무조건 정답은 하나만 써야 된다.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복수 정답이야. 2번하고 3번. 근데 내가 2번, 3번 2개를 칠했어. 잘 쓴 거잖아. 문제는 잘 풀었는데 그 사람만 틀리는 거예요. 왜? 답을 2개 썼잖아.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정답은 하나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요? 있건 없건 뭐요? 하나는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 아니야. 지금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답을 안 쓴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일단 틀리고 가는 거죠.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공부를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내일로 틀리면 뭐 하는 거지 뭐 지금 틀리면 어때 나중에 안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대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원에 보면. 그랬더니 어느 날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언니들이 데려다가 시부리했어. 언니들 데려가지고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야 니만 혼자 잘나가지고 맨날 그 대답을 내가 대답을 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생각을 좀 진짜 그런다니까. 언니들 무섭다니까. 아이고 언니들 아주 그냥 그 쫄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거. 왜? 언니한테 시부리 얼마나 당했나? 막 앉아서 얘기 나중에 화장실 끌려간 거야.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해. 언니들이 더 무섭다니까. 아유 막 끄댕이 잡고 그랬겠지. 끄댕이 잡고 막 야 똑바로 해라. 머리 묶었는데 꼬랑 잡고 막 흔들고 이랬겠지. 그래 막 하다가 알았다고 언니 알았다고 그랬겠지. 껌 씹어가면서 또 아이고 참 무섭다니까. 오빠들도 조심해야 돼. 언니들 찍히면 또 단체로 또 끌려 한 명씩 잡아가자. 한 명씩 다 안 하고 한 명만 살짝 꼬셔 일로 와보세요. 가보니까 여자 10명이 삥 둘러있어. 아줌마들. 아줌마는 무서워. 아줌마는 여자가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줌마 딱 소리 들으면 아줌마 그럼 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라고는 아가씨는 여자라고 하는 거고 아줌마는 성별은 여잔데 하는 거는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집에 있는 아줌마 되게 무서웠잖아요. 아가씨 때는 아가씨는 와이프가 나한테 꼼짝 못했거든요. 아줌마 딱 되니까 어우 무서워요. 그래서 있죠. 와이프하고 싸우면 절대 화해를 하고 자야 돼요. 화해가 안 되면 각방 써야 돼요. 풀릴 때까지. 왜? 눈 뜨고 있으면 내가 이기는데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아침에 눈 못 뜰 수도 있어요. 내가 자는 사이에 와이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조심해야 돼요. 술 먹고 왔는데 갑자기 안 하던 꿀물을 타주면 꼭 은수저가 있어야 돼요. 살짝 돌아서서 다시 그렇게 한번 눌러봐야 돼. 왜? 이거 아침에 못 일어난다니까? 그 남자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항상 조심해요. 와이프한테.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풀고 가야 돼. 왜? 아침에 아니면 그럼 어느 날 자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눈 떴는데 와이프가 잠 안 자고 이렇게 나 쳐다보고 있을 수 있다니까. 왜? 그 당황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내가 심장이 눈 떴다가 깜짝 놀라가 기절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눈 못 뜰 수 있다니까?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요. 어디서 그거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눈 뜨고 있을 때 이긴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눈 뜨고 있어요. 24시간. 와이프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는데 쑥에다 물 묻혀서 얼굴 툭 덮어버리면 눈 뜨고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취득한 거예요? A 법인이 취득했죠. A 법인이. 그럼 갑은 뭐 한 거예요? 갑은 양도했죠. 갑은 얘는 준 거잖아. 얘는 취득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양도세 가면 또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본다. 그때는 갑. 지금은 누구? A 법인. 이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연부취득이란 말이 이제 자주 나와요. 자, 보세요. 자동차를 차를 사면 보통 차 살 때 어떻게 사? 일시불로 사? 할부로 사? 에? 대답 안 하는 사람 일시불이요? 진짜. 부르주아 계급들, 진짜. 저는 일시불로 사본 적이 없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때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일시불하고 할부한대. 그러니까 현금하고 일부 반대로 현금하고 반대로 할부한대. 특이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 주고 나머지만 할부한대. 그런 분도 있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전액 할부예요. 전액 할부. 몇 개월? 36개월. 기본 36개월. 그죠? 그게 왜? 그게 최고 긴 거예요. 얘는 60개월도 있어. 얘는 60개월. 60개월 있으면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36개월이 최고래요. 근데 보통 제일 많이 하는 24개월이죠. 자, 24개월 할부로 사게 되면 돈을 24번에 걸쳐 나눠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24개월 할부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몇 개월, 언제, 24개월 할부 얼마 만에 한 번씩 돈 줘?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죠? 자, 얘는 뭔 뜻이에요? 해석해봐. 그래요.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조건부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연부취득 그래요. 돈을 그러니까 달달이 주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 연부취득 그래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연부취득은 금액이 취득 금액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작겠지. 아니 크겠지. 만약에 기아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사는데 내가 이거 한꺼번에 못 주니까 5년 동안 1년에 6, 5, 30에서 얼마씩? 600만 원씩 1년에 600씩 5번에 걸쳐 놔준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취득한 금액이 큰 경우죠. 자, 제가 부동산 하나 샀어요.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싼 걸로 하나 샀어. 100억짜리. 돈이 없어가지고 뭐 싼 걸로 하나 샀죠. 옛날 같으면 일시불인데. 자, 이걸 근데 할부한다고 해봐. 자, 36개월 할부한다고 쳐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돼? 3억 얼마씩 줘야 되죠? 이자 포함하면 3억이 넘잖아. 그럼 매달 말에 3억씩 주려면 머리 쥐진다지. 그래서 뭘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5년간
1년에 얼마씩? 20억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거 뭐라고 한다? 연부 취득 그래요. 자, 그러면 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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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이걸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 몇 년 후에 취득하나요? 5년 후죠. 왜? 돈 다 줘야 되니까. 그럼 취득세를 요때 가서 100억에 4% 요렇게 걷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취득한 다음에 걷어야 되니까. 그러면 강원도는 몇 년을 기다려요? 저 세금 기다리려면 5년 기다리다 도지사 임기 바뀌지. 내가 저건 꼭 받고 내가 도지사 그만둘 거야. 근데 임기가 몇 년이요? 4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5년째 기다리면 못 받고 퇴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야, 안 되겠다.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뭐라고? 네가 이 돈을 한꺼번에 안 주고 5번에 걸쳐 나눠주니까 어떻게 해라? 세금도 나눠내라. 그러니까 요 20억 줄 때마다 여기다 4%씩 곱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요. 5년 후에 100억에 4% 이렇게 되는 거하고 20억에 4%씩 5번에 걸쳐 내는 거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죠. 왜? 비례세율이니까 똑같잖아. 그죠? 그럼 세금을 이렇게 나눠내는 거예요. 자, 이게 연부취득이에요. 자, 그러면 요 20억 있죠? 이 용어를 보겠습니다. 20억. 자, 이걸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예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그죠?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리고 뭐라 그래? 연부 금액 그래요. 별 얘기 아니죠? 자, 20억이 뭐다? 연부 금액 그래요. 그럼 얘는 뭐냐? 100억. 자, 얘를 연부 금액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100억이 연부금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야? 1년에 100억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아니지. 이걸 우리가 연부금 총액 그래요. 그러니까 총 연부금액 그러기도 하고 연부금 총액이다. 그러니까 요건 총액이고 얘가 연부금액인 거죠. 이 용어를 확실히 구분 못하면 뒤에 과세표준이나 취득식이나 면세점에 이게 계속 나와 이 말이. 그러면 이게 엉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연부금액이고 이게 연부금이죠. 20억이. 그 다음에 얘는 총액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뒤에 이제 과세표준을 우리가 배워요. 과세표준. 자, 그러면 얘는 세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이 20억이냐 100억이냐 이 얘기인데, 자, 어느 게 과세표니까요? 20억과 100억 중 20억이게요. 20억. 이거 간단해요. 이런 거 놓고 다음에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금 계산 이렇게 하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세율은 항상 어디다 곱해요?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 그러면 세율이 곱하여지는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 금액인 과표겠죠. 그럼 얘는 지금 100억에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얼마에다가? 20억에다 곱하죠. 그러니까 연부취득시 과세표준은 뭐가 된다?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연부취득 우리 과표 배울 때 뭐라고 나와요?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얘는 면세점 할 때도 나오거든요. 면세점 할 때. 그러니까 일단 용어 자체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세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거 줄 때 요거 해서 이때 60이라는 세금 내고 다음 년도 세금 주면 또 취득일을 또 60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쳐 나눠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얘는 취득일이 언제냐? 이따가 취득식이 볼 건데 얘는 그럼 취득시기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취득일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낼 때 문제가 생기니까 법으로 이날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정해주는데 얘는 언제냐면 얘를 계약서 쓸 거 아니야. 계약서. 네, 그럼 뭐예요? 내가 야 깔끔하게 내가 해 바뀌면 1월 1일에 딱 되면 내가 20억씩 줄게 라고 계약서를 썼어.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해 바뀌어가지고 돈을 1월 1일에 딱 주려고 했는데 못 줘. 왜? 에? 빨간 날이요. 은행이 문 닫았어. 1월 1일 신정 돈을 못 준 거지. 그래서 1월 2일 날 돈을 줬어요. 자, 그러면 1월 1일은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이고 1월 2일은 내가 실제로 돈을 준 날이죠. 1월 2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요. 자, 그럼 얘는 취득시기가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냐 이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럽니다. 그럼 얘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20억을 줬어. 그럼 취득세 신고를 언제 해야 돼? 오늘부터 며칠? 60일 그런 거죠. 뭘로 안 가? 계약서가 아니라 뭘로 간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간다.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어쨌든 용어가 연부금액, 그 다음에 연부금 총액이라는 게 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이거 없어. 이건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얘는 뭐다? 총액이다.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안부 취득이라고 한다. 뒤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설명하고 간 겁니다. 되고 여기는 대표적인 뭐 있어요? 무상은 상속과 그죠? 상속증. 무상승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속이나 증여받으시면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속증여, 상속증여. 옛날에 그 상속 나오면 옛날에 그 유머 있잖아요. 어떤 남편이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치르는데 아파트에서 내려갔는데 계단이야. 그래가지고 관을 이제 집에 살 때니까 이 내려가다가 복도에 관이 툭 치니까 그 충격으로 부인이 깨어난 거야. 가지고 이제 다 깨어났는데 몇 달에다 다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뭐야? 남편이 관 내려갈 때 조심하라고. 또 치면 또 깨어날까봐, 그죠? 그 앞에다가 소음 대가지고 혹시 충격 완화시키려고, 그죠? 그런 얘기 있었죠? 안 그럴 것 같아? 옛날에 어떤 외국인 할머니들이 둘이 산에 고사리를 캐러 갔는데 갔다가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금광. 실화예요. 금광을 발견했는데, 그죠? 신고를 했을 거 아니야. 국가소유니까, 그죠? 근데 금광 채산성이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발견된 금괴 중에 제일 좋은 거래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보상하는데 할머니한테 일단 보상을 해주고 금광을 채취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온 금괴의 채취량의 몇 %를 주는 거예요. 그 금광이 마를 때까지, 없을 때까지. 완전 노란 거죠. 누가? 할머니가 놀아. 자식들이 놀았지. 왜 할머니도 고생을 하실까요? 돌아가실까요? 그죠? 자식 놀았지. 남편이 만약에 매일 막 가끔 가다가 산에 가고 막 낚시 가고 그래. 그럼 말리지 마세요. 가라고 그래. 산에 2박 3일 간데 갔다고 그래. 그 대신 북한산 이런 데 간다고 치악산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고 어디 가라고 그래. 지리산 이런 데 보내. 험한 데로. 그래야 거기 가야 뭐라도 하나 건질 거 아니야. 왜? 이 많이 다니는 데는 사람들이 다 다녀 웬만한 거 다 사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리산 깊은 곳으로 보내면 거기서 보냈다가 금괴 찾으면 좋고 아니 뭐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 이래 주는 거지. 왜? 그때 반달고 그러고 안 그러면 돌아왔는데 다시는 안 갈 수도 있어. 왜? 거기 들어갔다가 반달곰 만나가지고 아는 척하다가 걔한테 싸대기 맞은 거야. 네가 나 언제 봤다 아는 척하고 딱 곰발 한 대 맞아가지고 딱 해서 피났잖아요. 피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면 말리지 마. 근데 또 그냥 가라고. 뭘 가냐고 했었고 해. 대신 가서 뭐라도 캐오라 그래. 그죠? 그럼 그 캘 때까지 오지 말라고 그래. 캘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럼 진짜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이 금광을 발견하면 진짜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이제 금광 발견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이제 됐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상속적인 둘 다 무상인데 어떤 분이 기부도 있거든요. 기부도. 근데 이거는 이제 어제 물어보더라고. 어떤 분이 기부는 거의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것도 공짜 기부잖아. 내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뭐요? 무상승계 취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하는 것만 보면 돼. 상속 증여까지만 보면 된다.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취득세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만을 말한다. OX. 땡, 틀렸어.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래야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셨다가 여기 원시 취득부터 가겠습니다. 쉬지 마세요.